제목 가려진 삶의 무게, 그리고 나의 선언. 결혼식이 끝난 날, 낯선 집의 대문을 처음 넘어섰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온몸은 피로로 축 늘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축복받으며 들어온 집이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평가하는 눈빛, 탐색하는 눈빛, 그리고 은근히 무게를 재는 눈빛까지. 따뜻한 환영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경고하는 듯한 차가운 공기였다. 첫날 밤 피곤해 지쳐 잠들고 싶었지만 부엌에서 불러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들어왔으면 일손부터 익혀야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며 부엌에 섰다. 쌀 씻는 물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 속에서 자신만이 어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실수에도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모르네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주변에서는 억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웃음은 부드럽지 않았다.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다. 결혼 첫 명절이 다가왔다. 새벽부터 불이 켜지고 부엌에는 분주한 소리가 가득했다. 나무도마 위에 수북하게 쌓인 재료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냄비들, 바삐 움직이는 손길들 사이에서 허리를 굽힌 채 따라가야 했다. 손끝은 뜨겁게 데이고 손등은 국물에 튀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런데도 쉬어갈 틈은 없었다. 방 안에서는 남자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TV에서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간간히 터지는 폭소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부엌은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 안에서도 비교는 끊이지 않았다. 국간이 좀 싱겁네. 김치가 시원한 맛이 없어. 그 말들은 곧장 나를 향했다. 무심하게 뱉는 말 같았지만 모두가 내게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려낸 상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음식의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곧바로 내려놓았다. 옛날 맛이 안 난다. 그 말은 방 안에 퍼졌고 웃음소리로 이어졌다. 그 웃음은 내 귀에만 비수처럼 꽂혔다. 밤이 깊어 부엌에 혼자 남았을 때 손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눈물은 차갑지 않았다. 뜨겁게 달아올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문틈으로 누군가 들어올까 두려워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훌쩍이며 설거지를 이어갔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명절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됐다. 손은 늘 갈라졌고 허리는 늘 굽어졌다. 웃음은 가식으로만 남았다. 스스로는 점점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남았다. 더 아픈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수고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들려온 건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지라는 말, 다른 며느리들은 잘만 하더라라는 비교뿐이었다. 처음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며느리라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메말라갔다. 존재 자체가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내가 한 모든 노력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가끔 친정에 들렀을 때 친정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그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저 웃었다. 친정에서는 딸로 대접받았지만 시댁에서는 늘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고 키우는 동안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은 일을 짊어져야 했다. 그러나 그 공로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숙제처럼 여겨졌다. 세월은 흐르고 나는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렸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텅 비어갔다.
웃음은 사라지고 눈빛은 흐려졌다. 거울 앞에 서면 주름진 얼굴만이 낯설게 다가왔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언제 이렇게 지쳐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도 나는 묵묵히 버텼다. 희망은 없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오직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그 지나감은 오지 않았다. 같은 날들이 반복될 뿐이었다. 시간은 흘러 집안에는 또 한 명의 며느리가 들어왔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얼굴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처음에는 반가움이 있었다. 이제는 부엌일을 함께 나눌 수 있겠지. 이제는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겠지. 그런 작은 기대가 마음 한켠에 자리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새로운 며느리는 부엌에서 칼을 잡는 일보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데 더 익숙했다. 손끝 하나 대지 않은 듯 매끈했고 말투는 상냥하면서도 교묘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그녀는 부엌으로 슬쩍 들어와 한두 번 움직이다가 이내 자리를 떠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어른들 앞에서는 능숙하게 다가앉아 곱게 웃으며 말솜씨를 부렸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집안을 혼자 다 이끄시다니. 우리 집안 음식은 다른 데서 먹는 것과는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그 말들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듣는 내 귀에는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부엌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건 나였는데 칭찬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돌아갔다. 어른들은 흐뭇하게 웃으며 작은 며느리는 참 애교가 있어라며 기분 좋아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큰 며느리는 말수가 없네. 작은 며느리는 참 살갑다. 그 말들이 식탁 위에 놓인 음식보다도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차려진 음식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내 몫이었다. 국이 짜다고 하면 내 탓, 반찬이 입에 맞지 않으면 내 탓이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가 한마디 건네는 칭찬은 곧바로 집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명절날 부엌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나는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고 기름 냄새에 옷이 절여질 만큼 튀김을 붙였다. 손끝은 뜨겁게 데어 물집이 잡혔고 얼굴은 기름 냄새로 뒤덮였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깨끗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잠깐 부엌에 들렀다가 곧 방 안으로 들어가 웃음소리를 흩뿌렸다. 방 안에서는 작은 며느리는 참 센스가 있다라는 말이 오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묻은 기름을 대충 닦아내고 다시 도마 위에 섰다. 도마 위에 올려진 재료를 자르며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가끔은 작은 며느리가 일부러 내 앞에서 치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화려한 옷, 반짝이는 액세서리, 곱게 칠한 입술. 그런 모습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한때는 나도 꿈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갈라진 손과 늘어진 몸만 남았다. 더 큰 상처는 돈 문제였다. 집안의 재산 이야기가 오가던 날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이 막혔다. 작은 아들은 아직 시작 단계니까 좀 더 도와줘야지. 큰 아들은 그래도 자리 잡았잖아. 그 말은 곧 작은 며느리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나는 소외된다는 의미였다. 집안일로 지쳐도 희생해도 그 모든 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늘 당연히 버틸 사람, 늘 의지해도 되는 사람으로만 여겨졌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기울어졌다. 작은 며느리는 어른들에게 인정받으며 점점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나는 그림자처럼 뒷전으로 밀려났다. 집안의 일은 여전히 내 손으로 돌아갔지만 내 이름은 누구의 입에서도 불리지 않았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손수 차린 음식이 식탁 위에 올려졌을 때 작은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란 듯 웃었다. 어른들은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우리 작은 며느리 솜씨가 좋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분명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 만든 음식이었는데 그 공은 단숨에 그녀의 것이 되었다. 나는 억울함에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그저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손을 물속에 담근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은 부러터지고 마음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 물음은 깊어졌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작은 며느리는 점점 더 집안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나는 점점 더 사라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수많은 모욕과 비교, 잊혀진 이름 속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작은 불씨였다. 그 불씨는 아직 작고 연약했지만 언젠가는 크게 타오를 것 같았다. 더는 참지 못할 순간이 오리라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끝없는 비교와 모욕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음은 메말라갔다. 웃음은 잃은 지 오래였고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빛을 잃은 눈. 저게 정말 나일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어느 날 명절 준비로 하루 종일 일한 뒤 방에 들어와 앉았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벽에 기대어 겨우 숨을 고르는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차올라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순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도 아무도 몰라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쳤다. 두려움이 몰려왔고 동시에 서글픔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집안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나는 조용히 방에 숨어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울음은 깊었고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 무렵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 들렀다. 잠시 숨을 돌리려 들어간 곳이었다. 책장 사이를 헤매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 호기심에 책을 펼쳤는데 첫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잃은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맞다.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있었다.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책장을 넘기며 눈물이 쏟아졌다. 조용한 도서관 한편에서 훌쩍이며 책을 붙잡고 있던 내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 작은 다짐이 생겼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아온 습관이 단단하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 갑자기 변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다시 무너지고 싶지는 않았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기 전 잠깐이라도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을 거야. 하지만 넌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작은 습관이었다. 누군가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으니 내가 나에게 해주기로 했다. 그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주었다.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며 일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나는 달라질 거야라는 생각을 되뇌었다. 어느 날은 집안의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늘 그렇듯 작은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하며 웃음을 터뜨릴 때 나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예전 같으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억울함을 삼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곧 너도 내 목소리를 낼 거야. 조금씩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이어갔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되찾았다. 손끝으로 천을 만지며 바느질을 시작했고 작은 꽃을 가꾸며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동네 문화센터에도 등록했다. 요가 강습에 참여하며 오랜만에 땀을 흘렸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한 동작 한 동작 따라가다 보니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거울 속에서 생기가 도는 얼굴을 발견했다. 웃는 내 얼굴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그들 또한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희생만 강요받던 지난날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 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하지만 집안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비교는 있었고 작은 며느리에 대한 칭찬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상처만 받지는 않았다. 속으로는 그래, 칭찬은 그 애가 다 가져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며 담담히 넘겼다. 어느 순간 작은 며느리의 행동도 다르게 보였다. 그동안은 마치 나를 짓누르는 존재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나를 비교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되찾는 데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모임에서 작은 사건이 터졌다. 항상 당연하게 여겨지던 내가 의도치 않게 자리를 비운 것이다. 문화센터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던 날 일부러 집안 모임과 겹치지 않게 조율했지만 결국 시간이 겹치고 말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내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집안에서는 당연히 내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가 술자리에 앉아 큰며느리는 왜 안 왔어? 라고 묻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고 한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눈치 주는 시선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은 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시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집안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내가 처음으로 내 권리를 주장했으니 말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나의 목소리를 찾는 첫걸음. 더 이상 며느리로만, 그림자로만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흘렀다. 그러나 예전의 나는 더 이상 없었다. 이제는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큰 명절,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다. 부엌은 늘 그렇듯 전쟁터처럼 바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예전처럼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나 내 차를 끓여 마시고 여유 있게 준비한 뒤 부엌으로 향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말이 날아왔지만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의 순간 부엌 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에 칼을 쥐고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다. 더 이상 허둥지둥하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음식이 차려지고 모두가 방에 모여 앉았다. 늘 그렇듯 작은 며느리가 웃음을 흩뿌리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어른들은 환하게 웃었고 칭찬이 쏟아졌다. 그 장면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리 보였다. 누군가 음식에 대해 불평을 내뱉었다. 국간이 왜 이렇게 짜? 예전 같으면 내 탓으로 돌아왔을 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정확히 했습니다. 가는 각자 입맛 차이일 뿐이지 제 실수는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 순간 작은 며느리가 얄미운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어머, 큰 며느님, 오늘은 목소리가 크시네요.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오늘은 제 목소리를 내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 목소리가 없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다. 수십 년 동안 눌려왔던 무게가 그 한마디로 터져나오는 듯했다. 어른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집안의 일을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구도 제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만 했고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작은 며느리가 눈을 굴리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내 말을 들으며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또렷하게 이어갔다. 앞으로는 제가 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지만 누군가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내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당당함이 살아있었다. 억눌렸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다. 집안에서 당당히 내 할 말을 했고 더 이상 비교에 흔들리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웃음을 팔아도 나는 나의 삶에 집중했다. 오히려 어른들조차도 점차 내 달라진 모습에 당황하며 예전처럼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동네에서는 더욱 활발해졌다. 문화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동네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나는 그 관심 속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울지 않았다. 억울하게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은 끝났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말을 꺼내놓는다.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아내로만,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억눌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니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게가 벗겨지고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께 한마디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억눌린 무게가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